안현수가 게됐고 2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을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전략 잠수함과 다양한 이동식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신형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 인력들이 대거 특채됐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최근 최고사령관 방침으로 주요 기술대학 졸업생 가운데 우수 인재들을 선발해서 각군 지휘부의 기술 참모로 대거 특채했다고 DNK가 보도했습니다. 북한군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군은 최근 무력 최고사령관 방침에 따라서 김책공대 평양과 기대 등 기술대학 졸업생 가운데 우수 인재 100여 명을 뽑아서 육해공군 및 전략군 지휘부소와 3소의 기술 참모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인소 38소는 우리 군으로 따지면 지휘 통제실 같은 곳으로 새로 배치된 인원들은 모두 상위 계급으로 대체되고 지휘 통제실에서 기술 참모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전문 자격증을 딴 인원들인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 특채된 인원들은 대부분이 출신 성분에 대한 정밀 검증 없이 오로지 기술과 능력만으로 선정된다는 것과 불과 20대 초중반에 불과한 인원들을 주요 제대의 핵심 참모로 기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김정은식 세대 교체의 신호탄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근 전력화되고 있는 신형 뱀이나 뱀 등을 보다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 인력 위주로 지휘부를 꾸리겠다는 김정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육군 소위 중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상위 북한군은 위관이 4계급이죠. 우리는 소위 중위대인데 여기는 소위 중위 상위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중위와 대위 사이의 계급쯤이 되는데 바로 그냥 괜찮은 자리로 특채가 돼버렸고 이놈들은 대부분이 그냥 상급자들 일반 대대 연대 이런 데가 아니고 사단급 이상의 상급자대에 배치가 되어서 기술 참모로 봉직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출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 최근에 북한이 대구경 방사포 또한 24개인 23, 뭐 이런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신형 단거리 발사체 이런 것들을 대거 선보이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전투 방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적 요소가 들어가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제대로 구동할 수 있고 또 그런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술을 개발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기술 인력들을 장교로 그것도 계급이나 전술한 장교로 중급 장교로 특채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고 이걸 100명을 갑자기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북한군의 능력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층 더 향상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고요. 또 김정은이 지금 나이도 아직 젊고 또 자신의 동기동창이나 이런 주변 본인만의 주변 인력이 아직 인맥이 아주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는 분석도 있어요.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것은 우리로 치면 탕평책이나 인사 탕평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냐 출신 성분입니다. 지금 그동안은 빨치산 출신이냐 어떤 출신이냐 부모가 제1교포 출신이 아니냐 어느 탈북자가 없냐 이런 여러가지 출신 선물 정말 빠졌는데 이번에는 오직 개인 능력만 보겠다. 이건 정말 국가로서는 바람직한 그런 인사 정책이죠. 문제는 그게 우리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이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능력이 향상될까봐 걱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정말 인사 경쟁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군사적 대비책 빨리 우리도 확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인데 거기에서 장교로 특채를 하니까 사이버사령부의 장교로 특징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이버사령부 장교로 특채한다고 뭐라 하고 있지요. 고려대학교 사이버강화가 당연히 사이버 틈새에서 어쩌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뭐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좀 뭐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주에서 극비 임무를 수행하는 미공군의 X-37이 무인 우주 왕복선이 어제 우주로 발사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위성이 우주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 중국과 러시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단두대를 운영하고 있는 무인 우주 왕복선 137B가 현지 시각 17일 케이프 커 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아틀라스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됐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17일 보도했습니다. 외부 공식 명칭이 궤도 시험 비행선 TV로 알려진 이 무인 우주 왕복선이 우주 발사는 이번이 6번째인데요. 우주 왕복선처럼 생긴 이 우주선은 로켓으로 발사되어 우주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한 뒤에 비행기처럼 활주로를 통해 복귀하는 형태로 운용됩니다. 이 우주선은 공식적으로는 우주에서 각종 과학기술 실험을 수행하는 움직이는 우주 실험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는 우주 정찰 임무를 수행하거나 모종의 비밀 공작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었습니다. 이 우주선은 한번 우주에 나가면 짧게는 224일에서 길게는 780일까지 우주에 머무르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나갈 때마다 중국과 북한, 이란 상공에 집중적으로 머물던 궤도 흔적이 발견되어서 이들 국가들은 미국이 137B로 자신들에게 모종의 비밀 공작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발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우주선이 정찰은 물론 적국의 위성에 대한 파괴 또는 무력화 인공위성에 심지어 우주 폭격 임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우주 전략 초기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우주선이 이번에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주로 나가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주 왕복선이 어릴 때 우주 왕복선 콜럼비아 렌즈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챌린저 쏠 때 올라가 폭파해버렸죠. 그래서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이라는 말도 나오고 했는데 그 유인 우주 왕복선이 있었고 이건 그 유인 우주 왕복선하고 흡사하게 생겼는데 무인이 무인 드론입니다. 로켓에 실어가지고 쏘아 올려서 우주에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00원에서 2년여를 갔다가 궤도비 행을 하면서 각종 뭔가를 하는데 이번에 갈 때는 유달리 많은 장비를 싣고 갔다.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장비를 싣고 갔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궤도 실험이니까 그리고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이 있습니다. 그 궤도를 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성이 굉장히 빠른 23 속도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똑같은 속도로 떨어버리면 이 바로 딱 붙어서 돌아버리면 속도 차이가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팔을 뻗어가지고 상대의 위성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궤도를 이탈시켜버린다든지 그러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그걸 딱 잡아서 이악으로 포획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잡아 던져버 린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딱 쏴서 확 쏴서 속도 차이가 없는 안전이 없는 상황에서 총을 쏴버린다든지 뭐 이런 파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있어요. 부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감시하는 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중국의 메이드 위성 시스템도 러시아의 글로나스 위성 시스템 이런 걸 그냥 제거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위험이 줄어드니까 좋지요. 그리고 우리를 감시하는 위성들을 그런 식으로 제거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임무를 가지고 이번에 추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임무 완수해주길 바라고 정말 유사시에 적의 위성을 제대로 파괴하는 그런 킬러 위성으로서의 위험도 발휘해주길 바랍니다. 대단합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사람보다 조금 커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중국군 헬기가 인도 국경을 넘어 상당한 시간 동안 인도 영공에서 작전했다는 소식입니다. 무력 충돌로 비화될 우려에 중국과 인도 양측 모두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국경 지역에서 주먹다짐을 하며 패싸움을 벌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보다 한 달가량 앞선 시점에 중국군 헬기가 인도 국경을 넘어오는 도발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폭로됐습니다. 인도 어린 타임스 나우 뉴스는 현지 시각 17일 중국이 지난 4월 11일과 20일에 인도 중국 경계 지역인 설시 지방의 라바울 앤드 스피치 지역 상공에 헬기를 띄웠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11일에는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 무장 헬기로
국경을 넘어 약 12-15km를 들어 왔으며 4월 20일에도 중국군 무장 헬기와 같은 지역 상공을 비행하고 돌아갔다고 타임스 나우 뉴스는 주장했습니다. 타임즈 나우 뉴스는 인도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당시 중국군 헬기의 영공 침입이 확인된 직후엔 인도가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에 나섰으며 중국은 헬기 능곡 기술을 돌려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 군용기가 인도 영공을 깊숙하게 침범한 초유의 사태인데요. 인도 공군은 자국 영공이 뚫렸다는 언론의 질타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상황 자체를 부인하고 나서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무장 헬기라고 하니까 이텐 바로 중국판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자기야를 부르고 있는 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히말라야가 굉장히 고도가 높기 때문에 상승보다 높아야 되겠죠. 기압 때문에 이런 대형 헬기가 그런 작전을 했잖아요. 1215km면 꽤 깊숙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바로 그냥 휴전선 해봐야 155마일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몇 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살짝만 그냥 발가락만 걸쳐도 그냥 가서 우리는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히말라야 쪽에 얼마나 인구가 거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히말라야와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서 인도와 중국의 국경은 중간에 부탄이 있고 조금 인도와 중국의 국경이 있고 또 네팔이 있고 이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도 방글라데시가 있으니까 아주 좁은 것도 홈으로 들어가 내부에 또 인도 영토가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의 전투비행단 전투기 운영하는 전투비행단에 촘촘하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헬기가 영공 12에서 15km 들어와도 전투기에 출격하면 이미 여기서다 약 올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중국 영공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인도 전투기가 영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바꿨던 게 지붕 쳐다보느라고 멋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뉴스 라운드에서 보도를 한 것은 인도 정보기관의 내부 문서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자기들만의 소스를 통해서 발췌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문제는 인도 공군에서 우리 전투기에 출격시킨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틀렸다라는 그런 언론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론의 연봉이 10에서 15km 뚫린 것은 사실은 그 정도 큰 넓이에서는 틀린 것도 아닌데 그래도 뚫렸다라는 그런 오해 또 언론의 지탄을 받으니까 아마 그런 적 없다고 아예 상황 자체를 부인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방기가 작으면 뻥이 나온다고 자꾸 이렇게 하다가 뭔가 히말라야 지역에서 세게 한번 부딪혀서 과거에 인도가 중국에게 박살났던 그 복수를 한번 세계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